참 기가 막힙니다. 이런 거에 속지 말라고 제가 21년부터 정말 많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죠. 역시 앞으로도 계속 또 벌어질 수 있습니다. 어떤 아파트가 최고가를 경신하는 거래가 나오면 웬만하면 믿지 말라는 말씀 다시 여러분께 또 한 번 드립니다. 지난 23년 4월에 70억 원에 직거래 신고됐던 부산 해운대 아이파크 한 아파트가 8개월 만에 28억 원이나 낮은 가격인 42억 원에 다시 매각됐습니다. 시세 차익이 28억 차이, 이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이렇게 최고가 거래가 됐다고 공지를 하고 나면 주변의 아파트 값을 또 띄워서 그 인근에 분양하는 아파트나 오피스텔을 자주 보게 되죠. 허위로 최고가 경신을 하는 거래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곧 있을 분양물을 완판하기 위한 것도 꽤 있습니다. 해운대구 우동 해운대 아이파크 전용 219제곱미터가 지난 23년 12월에 42억 3,448만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이 아파트가 2016년에는 26억 원에 거래가 됐고 7년이 지난 작년 4월에 거의 3배에 가까운 70억 원에 거래됐다 이렇게 신고를 했는데 이 얘기를 듣고 사람들이 아유 설마 여기가 70억까지 하겠어 했었죠. 70억에 거래됐다고 하는 그 물건 직거래였고 등기도 안 됐고 물론 거래 해제 신고도 없는 상태로 있다가 다시 재매각된 겁니다. 자, 이거 뭐죠? 이런 거래가 이거 혹시 뭐 짜고 치는 거 아니야? 라고 의심스러웠던 것이 같은 동 같은 층에 조망권도 훨씬 더 좋은 185제곱미터 매물이 37억 원에 거래가 됐는데 아니 어떻게 그 옆에 바로 옆에가 70억에 거래될 수가 있지? 하는 거였습니다. 이런 게 거래가 되고 나면 사람들은 아, 그 아파트 가격이 70억이래 이런 생각에 빠지게 되죠. 이번에 거래된 물건은 모 부동산 신탁회사가 갖고 있던 법인 물건이었는데 법인 간 직거래로 알려졌습니다. 이거 돈 세탁하는 건가? 뭐 이런 별의별 생각을 다 하게 되죠. 중요한 것은 이런 거래가 허위 거래로 발각이 되면서 국토교통부와 지자체는 거래 당사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 중에 있습니다. 아파트 허위 거래 신고는요, 시장을 흐리는, 시장의 가격을 흐트러뜨리는 매매 형태이기 때문에 이거 정말 엄하게 벌을 내려야 되는데 현실은 잘 걸리지도 않고 허위였다는 것을 법적으로 증명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처벌 또한 좀 어렵습니다. 보통 정상적인 거래 해제 사유가 발생하면 당사자들은 30일 이내에 해제 여부를 알려야 되는데 거래 해제 신고도 없이 다시 거래가 되었기 때문에 이거 이상하다 싶어서 조사에 들어간 겁니다.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자꾸 뭔가 꼼수를 부리면 조사하면 다 나옵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이런 거래들이 주변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요. 이걸 모르면 아파트 값이 덩달아 비싼 줄 알고 허무해하거나 또는 포기하거나 아니면 이거 지금 못 사면 안 되겠구나 싶어서 대출을 많이 받아서 영끌을 하게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허위 거래가 주는 착시, 이거 한번 이렇게 거래가 되고 나면 그 지역의 시세로 굳어지게 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보통 아파트 가격을 얘기할 때 옆 동네는 얼마에 팔렸으니까 여기도 얼마다 뭐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셨습니까? 반포의 아파트가 이렇게 고가로 뛰었으니까 차 타고 한 20분 가면 있는 아파트의 가격도 이만큼 올랐어야 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식의 논리들을 많이 펼칩니다. 21년 아파트 값이 막 폭등할 때 서울 아파트의 경우에서 21년 계약 해지 건수의 한 40%가 최고가를 경신한 거래들이 취소가 됐었는데요. 거의 절반 가까운 숫자 아닙니까? 이렇게 신고가를 경신한 거래들이 얼마 후에 취소된 사례들이 여러 건 이렇게 있었는데 저희 채널에서도 여러 번 이 말씀을 드렸었죠. 조심해야 된다고. 자, 이런 일은 끊이지 않고 지금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아파트 가격이 급등할 때 최고가로 신고했다가 이렇게 취소한 거래들의 상당수가 시세 조작을 위한 허위 거래일 가능성이 높다. 이걸 조사해야 한다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조사도 분명히 21년에 그때 다 이루어졌는데 처벌에 대한 이야기는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22년 3월에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한남동의 어느 아파트 단지가 22년 3월에 47억 원에 거래가 됐고 두 달 뒤인 5월에는 또 취소를 했었는데요. 이 가격이 그 당시에 1년 전, 그러니까 한 21년 3월에 거래된 것보다 15억 정도가 비싸게 거래가 됐었습니다. 이렇게 비싸게 거래하고 나서 두 달 만에 취소한 사례 여러분 겪어봤을 겁니다. 이런 거래는요, 집값이 실제로 오른 줄 알고 비싼 가격에 사서 피해를 입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지어 내가 샀던 고가의 가격이 더 오를 줄 알았는데 오르기는커녕 뚝 떨어져서 이걸 회복하는데 10년도 더 걸리는 일도 아주 허다합니다. 우리가 2012년도, 2006년도의 과정을 보면 다 알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자, 이런 비유는 좀 다른 비유이긴 합니다만
버블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아십니까, 여러분? 일본 경제 버블로 니케이 지수가 1989년 12월에 38,957선의 최고점을 찍은 이래 34년 걸려서 이제야 엊그저께 니케이 지수가 39,000선에 올라섰습니다. 34년 걸렸습니다. 이렇게 버블을 극복하는 기간도 오래 걸리죠. 부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 34년 만에 일본 증시가 다시 최고점을 찍은 건데요. 일본의 주택 어떻습니까? 아직 고점의 가격을 회복 못한 곳이 수두룩합니다. 우리나라의 부동산과 일본 부동산 비교하면 우리나라 부동산은 일본처럼 급락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 라고 하는 학자들도 있지만 이 말 역시 장담할 수 없습니다. 일본은 현재 빈집이 몇 채인지 아십니까? 1,000만 채가 넘습니다. 일본은 최악의 출산율로 합계 출산율 세계 1위, 고령화 세계 1위였던 나라였는데 우리나라가 그걸 따라잡았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세계 1위인 나라가 되었죠. 우리나라가 일본처럼 빈집이 많지 않으리란 보장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건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우리나라 가계부채 비율이 일본의 버블 정점 시기 때보다 우리나라의 지금 가계부채가 더 높습니다. 현재 일본의 인구의 10%가 80살 이상의 고령자이기 때문에 빈집은 갈수록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노무라 연구소에서 이런 걸 발표했습니다. 2038년 일본 전체 주택의 31%가 빈집이 될 것이다 라고 전망했는데 38년이면 이제 14년 남았습니다. 대략적으로 한 10년 후면 일본은 세 채 중에 한 채가 빈집이다 이겁니다. 우리나라 역시 고령화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와 닮지 말라는 법도 없습니다. 지금 최고가 경신으로 허위 거래를 하면서 자기 배를 채워서 자기들은 돈을 좀 벌어보겠지만 결국 그들도 끝에 가서는 망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크게 흥한 자 크게 망한다. 이것도 배워야 될 버블 상식입니다. 버블의 끝은 끝자락을 잡은 사람이 망해야 끝나는 것이거든요. 심각한 주택가격의 버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현재의 모습입니다. 강남권의 재건축 재개발 역시 분담금을 많이 내야 되기 때문에 이것 또한 순조롭지 않습니다. 강남권에 산다고 해서 다 현금을 쌓아두고 있는 부자들이 아니거든요. 몇 퍼센트 안 됩니다. 그런 분들은. 자, 우리가 흔히 시세 대비 싸다 라는 개념도 싸다의 개념이 아니라 그것도 버블이라고 보기 때문에 위험하다라고 저는 봅니다. 집값이 2배, 3배가 갑자기 뛰었는데 이게 뭐 한 10% 떨어진다고 해서 싸다라고 느끼는 거, 이것도 역시 착시입니다. 그런데 내가 10억 주고 산 아파트가 빚이 없다면 그 아파트가 7억이 된다 한들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그냥 거주하면 되는 거죠. 하지만 대출을 많이 받아서 산 집이라면 평생 모은 자산이 다 날아갈 수도 있습니다. 지금 분양받는 새 아파트가 20년, 30년 지나면 어떤 지역은 일본처럼 집을 그냥 줄지도 모릅니다. 인구가 급격하게 사라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울의 인구도 줄어들고 있고 서울 강남도 여러분 직접 가보시면 사무실 공실이 어마어마합니다. 상가 공실도 많습니다. 서울의 공실이 많아지는 이유는 가격은 워낙 비싼 데다가 들어가면 그만큼 뭔가 경제활동을 통해서 이익을 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살만한 도시가 서울이 아니라 수도권 어느 지역으로 분산되고 또 그 지역으로 쏠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부동산을 사시려거든 말리지는 않겠습니다. 철저하게 세밀하게 공부하고 사십시오. 표영호TV는 여러분께 리스크 관리를 하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머지않은 미래에 다가올 매수의 시간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때를 지금부터 천천히 대비하셔야 조금이나마 경제적 자유에 부응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하고 함께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하시는 분들 부자 되세요.